우리 모두 경제적 자유를 이루길 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순자산, 총자산이 높아야 합니다. 물론 매월 얼마가 나오느냐의 현금 흐름도 중요하긴 하지만 부자 혹은 경제적 자유를 판단할 때 순자산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소득만으로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을 만들어서 경제적 자유를 이뤄야 합니다. 만약 내가 근로소득만으로 먹고 살며 회사 외적으로 전혀 벌이가 없다면 회사와의 관계에서 나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회사 외에 투자를 잘해서 많은 자산을 쌓았다면 사실 나는 회사에 아쉬울 게 크게 없게 되며 성과와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자산을 높여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 투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으로, 또 어떤 분들은 사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식 투자보다 사업보다도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늘려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나열해 볼게요. 참고로 이 영상은 주식 고수나 사업가가 아닌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이며 이 영상을 보시면 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직장인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투자는 자금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레버리지는 대출 혹은 전세금을 이용해서 내 금액을 최소한으로 들여 수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4억짜리 집에 3억짜리 전세를 끼고 매수하면 1억의 내 자본만 들어갑니다. 만약 그 집이 8억으로 오른다면 1억의 투자금으로 4억의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400%의 수익이 나게 되네요. 주식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만약 정말 운이 좋아서 코로나로 인한 저점인 코스피 1500에 1억 원치 매수 후 코스피 3000에 매도를 했다고 하면 1억으로 1억의 수익이 생기는 100%의 수익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과 주식의 경우로 거의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수익 차이가 300% 가까이 나게 됩니다. 물론 주식도 레버리지가 가능하긴 합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했다고 하면 그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또한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신용매수 등 자금에 대한 레버리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위험 종목에 투자하면 정말 성과가 2배로 좋을까요? 아마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더 잃기 쉽게 될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는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일 만큼 대부분 레버리지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내 소유의 아파트 전세가가 현재 전세가보다 떨어지는 역전세는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전세가 3억인데 2년 만기 후 전세가가 2억 5천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현금 5천만 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일정 부분 현금 비율을 조절하시면 레버리지의 효과를 보면서도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늘리는데 부동산이 좋은 두 번째 이유는 부동산의 가격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은 대체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주 물량, 분위기, 개발 단계 등에 의한 상황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입지의 순위에 따라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가 갑자기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역전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일은 향후 10년 이내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서 내려오면 강남, 판교, 분당, 용인, 수원, 평택으로 내려오면서 대체로 아파트 가격은 점점 떨어집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일자리, 환경, 편의시설 등의 영향을 받지만 입지의 순위는 정해져 있고 나머지 요소들도 고려를 하면 그 나름대로의 순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가격에서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기 쉽고 찾으면 투자하면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가치가 움직이고 주식 또한 대내외 상황의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주식 고수분들은 이러한 상황도 예측을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부동산보다는 가격을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반면 부동산은 정부의 각종 규제에 분위기가 달라지긴 하지만 내가 팔고 싶고 사고 싶다고 해도 주식과 비트코인처럼 바로 매수 매도가 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은 30% 정도 몇 년에 걸쳐서 빠지면 정말 많이 빠지는 정도로 가격의 변동성 또한 낮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격이 정직하고 변동성이 적어 직장인이 투자하기에 좋습니다. 자산을 늘리는데 부동산이 좋은 세 번째 이유는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요즘 저는 돈보다도 시간이 정말 아까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한번 좋은 물건을 계약하고
임차인을 맞추고 나면 2년, 4년 동안 저의 시간이 들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좋은 부동산 하나가 제 투자금의 몇 배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는 근로소득을 만들어도 되고 사업을 시도해봐도 되고 다른 투자 공부를 해도 됩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력도 우리가 수능을 보고 취업을 하는 노력에 반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우리는 앞으로도 어딘가에서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평생 써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차익을 내도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라는 혜택이 있는데요.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도 세금을 떼어가고 심지어 작은 물건 하나 살 때도 부가세라는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1주택 혹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해서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본인 명의의 집이 없으신 분들은 비과세라는 정말 큰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직장인이 부동산 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은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거나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분들일 것 같은데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무조건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애써 부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아쉬운 상황도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돈이 많으면 우리는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큰 자산을 쌓으면 회사에서 성과가 조금 낮거나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어도 큰 타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직 전세 사는 그 상사가 불쌍하게 보일 겁니다. 회사라는 법인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언제든 우리를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도 회사가 무너지는데 직원을 다 챙길 수는 없겠죠. 그럴 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우리가 모은 자산과 사업 능력, 월급 외 현금 흐름입니다. 그중 부동산 자산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월급이 잘 나온다고 안주하지 말고 나만의 무기는 꼭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